이 G7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우리 쎄쎄 아니야. 우리 친중인 거 너네 오해야. 우리 그래도 한미동맹 위주야라고 말하는 계기가 됐어야 됐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한 번에 안 믿어줘도 G7 국가들이 뭔 소리야 너 쎄쎄잖아라고 해도 아니야 우리 유럽 편이야 우리 미국 편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외교 행사가 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을 싫어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네네. 그런데 진짜 결정적으로 이제 G7이 다 끝나고 이재명이 왔잖아요. 네. 이 G7이 오히려 야 대한민국 진짜 반미국가 됐구나. 그러니까. 친중국가 됐구나라고 오히려 더 의심의 낙인을 찍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 있기 전에 외교부에서 공식으로 나간 이건 영어 버전도 나가거든요. 외교부에서 했던 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규탄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거는 정말 시대의 삽질이죠. 이거는 외교에서 그 표현은 가장 적대적인 표현이거든요. 어떤 그 나라가 스스로 판단해서 한 일에 대해서 규탄한다는 거의 우리가 적대적인 국가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친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대해서는요. 표현 수위가 아예 달라요. 아니면 돌려 말하거나.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예 레드팀에 섰다라고 표현을 들을 정도로 어떤 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란이거든요. 그 편에 지금 섰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의 강한 비난이었습니다. 영어로 컨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 굉장히 센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가 있느냐. 오늘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네. 심지어 러시아도 이란 편을 안 들었어요. 오늘 러시아에서 정부의 공식 성명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란이랑 협조하는 건 군사적인 지원은 아니다. 우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이란 여기에 전쟁에 휘말릴 생각이 없고 도와줄 생각이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거는 뭐냐? 이란이 볼 때 이건 이제 러시아가 볼 때 이건 이란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에요. 게임이 끝났다. 끝났다. 이란은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상황에 지금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로 어리석게 절대로 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정의 관점에서도 핵무기 개발이라는 그런 길로 갔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란 편을 든 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은 달랐죠. 예. 김정은은 어제 그제 입장을 내면서 이란 혼자 두지 않겠다. 북한이 함께한다. 와. 라고 했는데 김정은도 놀랬을 거예요. 푸틴이 그러니까. 발 빼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 북한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북한과 이란은 똑같은 지금 처질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핵무기 개발하면서 전 세계적인 생션을 받는 나라 두 개 있다면 지금 그게 이란하고 북한 아닙니까? 이란이 겪을 일을 북한이 겪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자면 트럼프가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을 가지고. 예.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이렇게 이란을 규탄하는 북한과 같은 맥락으로 나온 것인가? 그러니까 이 G7이 어떻게 보면 야 대한민국은 이제 친중 종북 국가가 되었구나라고 딱 도장 찍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암울한데요. 뒤늦게 오신 분이 이제 손가락질 왜 했는지요라고 하시는데 이것 때문 아닐까요? 예? 제 이란 편 들었대. 저 완전 정신 나간 외교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 안 했을까요? 제가 이란 편 드는 애야.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네요. 막 그런 보도 봤는데 그게 쟤야. 아니야, 쟤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나중에 저기 트형 만나가지고 교육 좀 받으면 정신 차릴 거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SAM님 정권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그 해결책을 알려달라. 한 방에 되는 게 뭐든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나 언론이 지금 알려주지 않는 외교 참상을 우리가 알려서 가랑비에 옷 젖게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게 하는 그 마라톤을 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고 지금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외교 참상을 알리는 게 왜 중요하냐.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이 이재명 외교 잘했다라고 막 띄워주고 아부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충격적이에요. 이번에 그 뭐 G7 갔다 온 거를 합격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체 뭐가 합격이라는 거지? 저는 조선일보가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인 게 우리가 합격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얼굴 도장 찍은 게 아니라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G7에서 일단은 메인 미팅에서 뭘 했는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메인 미팅이라는 건 어차피 우리는 G7은 아니니까 16일 날은 말고 17일 날 확대 정상회의에서 이재명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아젠다를 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봤던 뉴스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G7에서 아마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것이다. 국제사회가 연대해가지고 그걸 같이 막아내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에 11일에 이시바가 이걸 발제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볼 게 아니라 북한의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 아닙니까? 이재명이 만일 그 확대 정상회의에서 그걸 발제를 했으면 이거 저도 인정할 수 있는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지금 호주의 알바니지가 웃었어. 영국 총리가 화기애애했어. 막 같이 일하길 고대하고 있었대. 이시바가 이렇게 또 활짝 웃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걸 마치 외교적 포인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저질 중에 전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야 되거든요. 왜 이재명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냐? 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법한 자리에서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냐? 왜 안 했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안 한 게 아니라 이런 조율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달 전에 보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은 우려했으려나? 그래서 해당하는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오도록 조율했나? 뭐 그런 의심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안 벌어졌거든요. 암호화폐로 검색해도 아무런 기사가 안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상이 G7을 갔다 왔으면 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아젠다 메시지 한 줄 정도는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협조를 얻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이 뜬금없이 이스라엘 규탄하다가 G7 공동 성명으로 이란 규탄하는 예. 완전히 180도 다른 G7의 7명의 정상이 다 같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공동 성명이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란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와 정반대로. 이게 이런 게 외교 참사인데 이런 걸 지적을 안 한다고요? 정말 이상한 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외교부 성명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온 그렇죠. 거. 네. 그거 제대로 지적한 언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멸콩 TV가 제일 난리치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예, 뭐 저도 저 나름대로 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 대한 매체들이 하고 있지 기성 매체가 그걸 언급을 안 해요. 그건 그러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뭐 이재명의 직접 메시지가 아닌 외교부 논평이라 해도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논평이었는데 그럼 정부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이죠. 그리고 또 누가 나섰느냐? 추미애가 나섰거든요. 추미애가 이스라엘 규탄하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리고 추미애는 심지어 그 메시지에서 미국도 까요. 제가 이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캡처가 돌거든요. 이재명이 약 한 11년 전쯤에 스타벅스 불매해야 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려요. 아 그런 글이 있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시면 그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쏘는 백린탄과 총포에 그 돈이 쓰인다라는 식의 그 올린 적이 있습니다. 트윗을. 그걸로 지금 캡처가 돌고 있는데 저도 그게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돼서 뭐 성남시장 시절인데 그걸 왜 쓰나 그럴 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막 열심히 검색을 해도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트윗을 하면 자기가 트윗을 삭제는 할 수 있죠. 그럼 검색이 안 뜨죠. 똑같은 그렇죠. 키워드를 네, 넣어도. 근데 리트윗한 거는 그대로 검색이 다 되죠. 남아 있구나. 네. 재명 리, 그 이재명의 트위터 계정 이름이 딱 박힌 리트윗들이 아직 10수개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썼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아예 오래전부터 두 자릿수 해 전부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네. 예. 그런데 평소에 워낙 반미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왔었잖아요. 원래도 그랬죠. 이재명은.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재명 실용 외교 진수 보여줬다. 정상 외교 복원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딸랑딸랑거리는 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딸랑딸랑거리는 기조를 다른 언론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잘 안 한다는 부분. 그러니까 아무리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이란 관련해서 완전히 180도 다른 엇박자를 낸 것은 적어도 조선일보라면 좀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보수 언론이라 불리는 곳마저도
이재명한테 쫄아도 너무 쫄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 대한 매체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김명기가 한 발언 중에는 이제 정상 외교 복원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실용 외교 진수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재방송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인데 실용 외교라는 거는 성과가 있어야죠. 실질적인 어떤 그 뭔가 서로 간에 뭐 그래도 우호 증진이라도 그렇죠. 실질적으로 있어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유 내가 당신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외교적 수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고 거기 그걸 타이틀 잡아가지고 기사 쓰면 정말 이건 하찮은 언론이 되는 거고요. 실용 외교의 진수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되냐? 이재명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시바 만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차이를 극복을 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실용 외교가 아직은 아니에요. 실용 외교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재명은 어떤 실질적인 실용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후쿠시마 처리수 국제사회와 우리도 가치를 공유해서 너네들에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입장 변화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시진핑보다도 더 극악하게 반대를 투쟁을 이끌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다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이순신 동장 앞에서 쇼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그 시위로 제일 유명한 약간 시위계의 포레스트 검프 있잖아요. 박서군. 네네. 박서군을 국회로 불러가지고 같이 반일 어떤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가 가장 끔찍했던 건 한 10살짜리 어린아이들 그 포스터 일본 규탄하는 포스터 그린 거 들고 와가지고 맞아요. 이재명 네. 옆에서 그거 세웠어요. 그런 정도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북한에서나 보는 정치잖아요. 아이들 앞세워가지고 그렇죠. 막 그 네. 대한민국 정치인들 규탄하게 근데 만들고. 그게 광우병 시위 때부터 좌파들이 그냥 단골로 써왔던 레파토리죠. 그때 유모차 들고 유모차. 나오고 막 네. 애기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 노래시키고 막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 네. 그 정도 했으면 거기에서 얼마나 돌아섰는지 변신했는지를 본인이 입증을 어제 그 이시바를 만났을 때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는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당신들에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거 나오면 그게 실용 외교입니다. 그게 아니면 실용 외교의 외피를 삼아서 그냥 국내 정치용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외국 정상들과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저거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회 안 먹는다라고 하면서 오염수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그 이야기가 다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불매해야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가볼게요. 북한이 이번 주에 핵 폐수를 방류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대한민국으로 다 흘러 들어오는. 예. 일단 북한 주민들도 그 방류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와. 다 그냥 암 걸리고 후유증 앓게 되고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상 국가에서 할 수 없는데 그게 결국 하천을 타고 지류를 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도 흘러 들어와서 한국의 생태계가 오염될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택도 아닌 이 해류상으로 한국으로 먼저 오지도 않고 미국을 거쳐서 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그 난리를 쳤는데 왜 북한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는가?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삼중 수소는요. 한 바퀴 돌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거의 6개월 이상이 지나야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돌아옵니다. 그게 미국을 제일 먼저 가요. 일본 부근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쿠로시오 해류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동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정말 억분의 1 정도 들어갈까 말까예요. 그리고 심지어 방출하는 삼중수소의 농도도 전혀 인체에 문제가 안 되는 정도로 희석을 해가지고 방류하거든요. 반면에 실제로 중국은 지금도 뭐 상시 계속 삼중수소가 나오고 있어요. 서해 쪽으로. 서해는 태평양보다 훨씬 더 얕죠. 물이 적으면 그만큼 농도도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사실 그것도 우리가 문제 삼을 만큼의 인체에 그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반대로 후쿠시마 가지고 선동을 한 게 그래서 비과학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저 북한의 산업폐수 핵폐수 방류는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예요. 아, 저거 심각하다, 진짜. 이거는 직접적으로 서해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조 5천억을 들여서 바나나 100개 수준의 원자력이 더 검출되나 마나를 걱정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 핵폐수는 서해를 직격해서 우리가 먹는
이 수산물 해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서해에서 잡는 어패류를 굉장히 많이 먹죠. 네. 수도권에서는 서해에서 많이 잡아서 먹죠. 근데 저는 열받는 게 왜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이걸 언급 안 하나. 이런 정말. 것 좀 언급해서 싸워라. 그놈의 개혁안. 저는 이제 그 5대 개혁안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혁신이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을 1년에 한 번씩 만듭니까? 정말 1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어요. 이런 지금. 거 지적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이끌어내면서 잘 싸우는 게 개혁 아니에요? 지금은 투쟁만 해도 존재감이 살아요. 존재감이 살아요. 정말 지금 뭐예요? 우리 주진우 얼마나 뭐 사실 좀 그동안 저는 경멸해 왔거든요. 주진우 의원을. 국민의힘의 주진우.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서는 이제 한동훈하고 게시판 뭐 뭐 이렇게 막 방어하고 했었으니까. 예, 말도 안 근데 되는. 어쨌든 지금 김민석을 잘 때리잖아요. 잘 때려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 그 사람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사실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보직 자체가 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맡고 있는 보직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정보들이 그 사람한테 가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수사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뭐 일들을 어쨌거나 그 정도만 해도 내용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네. 해도 국민의힘의 다른 그 무능한 밥만 축내는 식충인들보다는 밥값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처럼 그 한동훈 밑에서 변호사 노릇하던 주진우 의원을 싫어하던 사람도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우리는 또 칭찬을 해준다고. 어쨌든 그 사람 언급해가지고 그 사람 페이스북에 쓴 거 한 번 더 알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런 게 다 정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잘 싸우기만 해도 네. 점수를 딸 수 있고 그게 개혁이고 저는 최선의 개혁이 투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북한 핵폐수 같이 좋은 소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쿠시마 가지고 난리쳤던 사람들 같이 나와라라는 식으로만 얘기해도 그들이 그동안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그 어떤 이중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고요. 예, 그런 설득력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다. 빨리 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한 외교 문제들 북한발로도 막 오고 있고 민주당이 이렇게 딸랑딸랑 거려도 언론이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동조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멸콩TV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한 매체와 유튜브에서 언론이 막 뭐 극우다 뭐다 아무리 낙인을 찍어도 이런 팩트들을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종편에 방송을 안 해주잖아요. 예. 아이템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폐수와 처리수를 구분 못하는 이상한 국민들이다. 이상한 정치인들이고 언론이죠. 예, 서해는 막혀 있어서 피해가 무조건 온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는 처리수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그 정화 작용을 거쳤다는 거예요. 예, 네. 그걸 고도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방사선 물질들이 방사능 물질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유일하게 뭐 증발이나 이런 방식으로 희석되지 않는 삼중 수소만 남은 것 그걸 물을 계속 추가해가지고 타가지고 희석해가지고 푸는 겁니다. 북한의 폐수는요 그냥 와장창 부어버리는 그냥 자기네들 그 핵시설에서 나오는 뭐 거기에서도 냉각을 위한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그거 희석하거나 처리하는 과정 없이 그냥 와장창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왜 목소리 안 냅니까? 반면 서해는 구조상으로 예. 이게 동해나 태평양 연결되는 데보다 우리한테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드럼통 고양인 양용님 말씀처럼 미국에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우리한테 훨씬 더 피해가 오고 이번에 북한의 핵회수 방류 이전에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중국이 산둥반도 쪽에 네. 우리 서해와 직결된 쪽에 원전을 막 수십 개를 때려 짓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거기서 나오는 이 처리수들이 계속 우리 서해 쪽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에서 희석해가지고 방류하는 그 삼중수소 농도보다 중국이 그냥 평소에 별 문제도 없이 그냥 뿌리는 그 물이 검증도 안 받고 걔네는. 예, 네. 검증도 제대로 안 받고 삼중수소의 농도가 훨씬 더 커요. 심지어 대한민국의 그 뭐예요, 그 원자력 시설에서 방류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후쿠시마에서 더 엄격하게 농도 관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농도를 실시간으로 그 농도 용출하는 그 아울렛에다가 딱 그 탐지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농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AEA에서도 그때 사람이 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어요. 교대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아까 얘기했던 1.5조 1조 5천억 이걸 써가지고 뭘 했냐 대한민국에 영향 끼칠 만한 그런 지점에 우리가 가가지고 심지어 일본의 외교적인 양해까지 구해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유의미한 뭔가 우리가 우려해야 할 만한 수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1조 넘게 쓴 거예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 언론이 이걸 다루지 않는 현실에서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라도 나서서 이런 메시지와 이런 아젠다를 띄워야 된다. 제발 좀 싸워라. 이화영 대북 송금, 이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이. 잘못됐다잖아. 이거 이재명이랑 엮여있기 때문에 잘하면 대북 제재도 받을 수 있고 그럼요. 징역 10년 이상 나오는 상황인데 재판만 진행되면 검사 출신이라는 박균택, 이재명 변호인 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건이 조작됐다고 아직도 대법원 판결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죄가 있다고 판결하면은 이거는 탄압이고, 네, 이건 잘못된 판결이고, 그리고 검찰 탄압으로 이루어진 수사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쪽에서 무죄가 나오면 재판관이 썩은 거고, 야합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로 잘못돼도 잘못된 것인데, 이거는 지금 본인들의 성역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지금 사법 체제 자체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계엄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고 이제는 검찰 조직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진짜로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지금 수사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재판기관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내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저는 시초 단계라고 봅니다. 시초 단계라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네. 옛날에 한명숙 뇌물 사건도 그쵸. 똑같았어요.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심지어 여동생 전세 자금으로 들어가고 물증이 다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9억 받은 거에 대해서 3억은 진보 성향 대법관까지 전원 다 유죄 판결했어요. 근데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 판결이 좀 달랐지만 결국 다수결로 다 인정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한명숙은 무죄다 하면서 막 재심하려고 하다가 막상 재심하려고 하니까 또 쫄아서 발 빼고 김경수도 맨날 드루킹 특검으로 빵에 갔다가 죄송합니다 감옥 갔다가 살다 나왔잖아요. 복권은 됐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이렇게 참 뻔뻔해요. 대북 송금도 네. 무죄라고 하고 조작이라고 하고 뭐 다 조작이래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는 것들이 자기가 죄를 받고 실형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지금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만약에 보수에는 아주 작은 티클이라도 발견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난리가 나죠. 물고 뜯고 정말 온 가족 다 파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와 국힘의 선비들은 법원 판결 나오면 그 순간부터 다 꼬리 자르기 하기 바쁘지 뭐 이렇게 지켜주고 뭐 그러지도 않아요 당에서. 근데 이게 네. 민주당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 언론이에요. 네. 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지금 언론들이다. 그러니까 그 지금 민노총들이 언론에 그럼요. 중추가 되면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론들의 뭐 국장급, 허리급을 다 민노총이 장악하면서 지금 이러한 언론들이 진짜로 민주당의 유리한 발언들 계속 해주고 그리고 아까처럼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이런 거 계속 방송 내보내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뭔가 하나가 작은 게 걸리면 아직 혐의 단계인데도 마치 유죄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언론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이 균형을 하루빨리 깨트릴 필요가 있다. 이거 참 어떻게 해야지 깨트릴지 좀 이거야말로 보수들의 숙제로 갖고 가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네. 가뜩이나 방송법을 개정해서 KBS나 MBC 사장을 민노총 출신들로 평생 안치겠다는 법안이 이제 언제 통과될지 시한 상태인데 네. 언론을 제대로 개혁하는 것 그리고 언론이 썩었다면 정말 이런 유튜브에서 제대로 된 소식들을 우리 보수층 우리끼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퍼뜨리는 게 우리의 정말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멸콩 TV는 온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좀 언론들 같은 경우도 반정부적인 정부와 정부 입장과 좀 결을 달리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도 탄압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지금 유튜브에서도 말하는 것들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렇게 유튜브들에서라도 지금 보수 측 입장을 대변하고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방송들이 남아 있을 때 진짜로 국민의힘 그래도 보수 정당이 힘을 실어줘라 이런 곳에 힘을 실어줘야지.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들이 유튜브 내 이렇게 하지 말고 출연하세요. 많이 나와야죠. 예, 출연하셔서 여기서 싸우세요. 민주당은 네. 아주 줄 서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 네. 민주당은 그 좌파 유튜브들에 못 나가서 난린데 지금 여기 우파 정치인들은 유튜브로 나오라고 하면 유튜브는 안 나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여기에 지금 우파 유튜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출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싸우세요. 기존 네. 방송도 잘 안 나가요. 보면. 안 나가요 우리 당이. 그럼 대체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 방송들을 안 나가시니까 간혹가다 한번 나가면 말도 듣고
말더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여기 민주당 패널들한테 계속 밀리고 있고 말더듬고 있고 할 말 못하고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싹 네. 바꾸지 않으면 보수가 구조적으로 민주당한테 민노총한테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럼요. 라는 게 지금의 답답한 현실, 냉정한 현실인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민주당은 정치보복 각종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감사원 범죄 카르텔이다.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해야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 기각됐잖아요.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 정치보복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또 이런 법안 발의한대요.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평가 점수 낮으면 바로 교체한다. 이건 결국 문재인 정부 말기에 얼마나 많은 공공기관장을 낙하산 알박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고생했습니까? 거의 70%가 넘었죠 그때. 70% 그런데 정도 됐죠. 네 맞아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장들 억지로 쫓아내겠다. 쫓아내겠다는 거죠. 직권남용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이거는. 네. 이것도 참 아유. 그러니까 이것도 내로남불이에요. 사실은요.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 바뀌어야지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윤석열 정권 때 이거 못하게 하고 발목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들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되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바꾸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달라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것들인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겠느냐.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되고 정현희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나 버텼습니까? 그러게요. 본인은. 아유 정말 네. 징글징글했죠. 본인은 진짜 징글징글하게 국정 버틴 거 아닙니까, 마비시키고 이거. 네, 권익위를 거의 마비시켜 버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실패하게끔 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민주당인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우리도 민주당이 실패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돼야 되는 것인지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그래도 이게 협조를 하고 재언을 하는 정당이 돼야 될 것인지. 근데 최소한 중요한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고 싸울 수 있는 정당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 화력까지 약해진다라고 하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국회의원님들 몸살이지 마시고 여기 국회의원이 가장 두꺼운 방패를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면책 특권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답답한 상황도 한 번만 짚어볼 텐데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뭐 이 김용태 위원장이 띄웠던 개혁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느니 아니면 혁신위를 띄우느니로 벌써부터 비대위원장과 마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용태 위원장 임기 그냥 6월 30일에 끝나는 거다. 연장 안 한다. 그리고 본인이 아마 당대표 대행 체제로 전당대회를 좀 빨리 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뭐 여러 가지 한동훈 측에서는 그 과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조직을 담당했던 이영수 회장을 요청해서 만났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 3명의 젊은 정치인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합 집산과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대변인님? 전 일단은 김용태 위원장은 선을 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해요. 본인 선출된 권력이 아니거든요. 본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대선 상황까지의 비대위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본인이 개혁이나 뭐를 따져보자 국민 여론조사 돌려보자 하는 건 선을 넘은 것이다. 본인이 지켜야 될 선까지가 어딘지를 지금 모르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요. 그리고 당연히 당대표를 빠르게 선출해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당원들이 선출한 대표가 정당성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도 추진하는 것이지 왜 누군가로부터 임명받은 자가 여기에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것을 아직까지도 지려고 하느냐. 만약에 이거 아직까지 지려고 했었으면요. 대선을 이기고 나서 해야 될 행동인 거예요. 대선을 진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권한이 전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용태 위원장은 하루빨리 빠지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당대회를 만약에 빠르게 개최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룰들이 이번에는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된 룰 세팅이 이루어지고 전당대회가 치러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공정한 룰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들이 이합 집산하면서 지금 민주당을 견제하기보다는 차기 당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요.
민주당 천지에서요. 민주당 천지에서 당권 누가 지든 간에 그냥 힘없는 야당 대표일 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로 개혁 의지가 있느냐. 진짜로 개혁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을 완전 바닥까지 완전히 와해시키고 다시 세울 정도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젠 지도부로 등장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이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지는 정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 리더들이다. 왜냐하면 희생하는 자리여야 될 거예요. 내년에 지방선거 결코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이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요.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또 지지 않을 생각으로 단지 내가 권력만 누리겠다. 공천권만 누리겠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이 자리를 욕심낸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 제발 좀 나오지 마세요. 제발 좀 정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수없이 봤죠. 지난 총선에서도 졌고요. 그 전에 보궐선거에서도 졌는데 지금 어떤 누가 책임진다고 했습니까? 내 탓이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다 남 탓만 하고 있어요. 다 남 탓하고 네. 지금 용산 대통령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자기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시는 지도부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진짜 내가 아니라 당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 당이 아니라 보수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 보수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진짜로 여기에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청년 최고 자리에 올라가야 마지막 기회라도 보수 정당이 회생할 수 있는 밑바닥이라도 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탑티어님 댓글 제 마음에 와닿네요. 여기 시청 중인 4,000명 모두 책임당원 가입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제가요. 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대선 지금 2달, 3달 전부터 말했거든요. 방송에 나와서요. 대선 이미 2달, 3달 전부터 당원 탈당하시면 안 되고 가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한동훈층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당원 가입 운동하고 그럼요. 있죠, 거기는. 제가 네. 그걸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했다가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일부에서는 욕을 하더라고요. 가입하라고 하면 되냐 막 하는데 지금 또 늦는 거예요. 이게 늦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그때 가서 전당대회를 할 때 한 달 당비를 낸 사람 투표권을 줄지 3달 낸 사람 모르는 투표권을 거죠, 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3달 낸 사람 투표권을 주는 게 어느 특정 이쪽에 유리하다라고 하면 이걸 한 달, 3달 이거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그렇죠. 정당이고 그래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고 또 탈당했던 분들 가입을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탈당했던 분들 쉽게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려요. 탈당했던 흔적이 있는 분들은 입당하는데 막 2달, 3달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요. 지금이라도 탈당했던 분들 빠르게 가입을 하셔서 탈당, 입당 처리가 안 된다면 당협에 전화를 해서 왜 입당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네. 지금 입당서 냈다라고 해서 입당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없다. 빠르게 가입을 해야 이 당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우리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환신.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합니다. 1+1.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만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문하셔서 1+1 특별 혜택 한 달 구매하시고 2달치로 여름철 건강 환신골드와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